주간 이슈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일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가 됐었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서 잠깐 넘어갔다 오는 이런 이슈들까지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일시 휴전이다. 이걸 가지고 휴전이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요. 여태까지 멈춰있던 이 협상 단계를 재협상을 하겠다. 절대로 지금은 해결된 상태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터져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일본, 대만의 주가는 일시적인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여태까지 이런 불안정한 시장 경제 속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연말에 이제 금을 사놓는 게 어떨까 하고 말씀드렸던 세미나 때는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리거든요. 그런 형태로 말씀드렸다가 금이 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최근에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간은 주춤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꺾였다고 보기보다는 일시적인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잠깐 동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를 볼게요. 어제 나온 뉴스죠. 6월 달 우리나라 수출이 아주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답니다. 13.5%나 되는 큰 폭으로 3년 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했다라는 안 좋은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들려오죠. 우리나라 경제는. 제가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살펴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접근할 때 언제나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을 통해서 이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매주 드렸던 말씀이죠. 공급 같은 경우는 신축, 입주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재고주택이 매도 물량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단기에는 공급적인 부분에서 급격하게 공급이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시장을 볼 때 언제나 수요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의 수요는 절대로 사람 머릿수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을 깨고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매년 6만에서 9만여 가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인구 가구 수 때문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이건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는 돈이다. 돈은 내 돈과 남의 돈이 있다. 내 돈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개인소득, 종합소득 신고 대상 같은 경우는 사업을 통해서 내가 버는 돈, 그리고 일반적인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월급을 나와서 연봉을 통해서 버는 돈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남의 돈, 빚이 끊긴 상태에서 내 돈이 얼마나 늘어나서 이쿼티를 통해서 아파트 가격을 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경제적인 이슈는 실질적인 내 소득의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도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금융기업들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 당장에 아파트를 매수해서 조금 가격 오르는 걸 가지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 소득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개인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부동산 뉴스를 보시면요. 서울 아파트 값은 33주 만에 하락을 멈췄다. 그래서 급매만 일부 소진된 상태에서 오른 호가를 올린단 말이죠. 이와 같은 그래프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2018년도 1월부터 3월 그리고 2018년도 7월부터 9월 사이에 거래 없이 가장 최고점을 찍었던 것들이 지금은 이런 거래가 없기 때문에 힘이 아주 약한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를 깨고 내려와서 거래가 많았던 이 정도 수준에서 가격이 머무르고 있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뉴스들, 강남 오른다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일부 한두 건씩 이 위쪽에서 거래가 찍히는 모습을 보인 것은 강남뿐입니다. 저는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세대 규모를 넘어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모두 다 실거래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실거래를 봤을 때 강남만 한 건 내지 2건 정도의 거래를 통해서 정고점 근처까지 왔거나 혹은 개포동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뚫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비이성적인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하기 위해서 분양 시장 분위기를 띄우면서 강남 쪽 일대만 약간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분양이 이제는 다 끝나서 더 이상 분양할 게 없는 지역들은 요
상승을 이뤄내지 못하고 계속 보합세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는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올라가 있는 요 가격대에서 거래가 계속해서 붙는지 아니면 호가만 올린 상태에서 한 건 거래로서 계속 버티고 있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약한 거래 같은 경우는, 약한 가격대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충격 하나만 발생을 해도 금방 꺼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하나하나의 소식들에, 그리고 특히나 부동산 뉴스들에 의해서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부동산 전체 자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큰 트렌드가 있는 거고, 그 트렌드 속에서 반등과 하락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장은 이렇게 추세를 그리면서 반등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떨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를 보시면요. 이와 반해서 김현미 장관의 의지는 아주 대단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은 절대 싸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추가 규제까지도 논의를 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지금의 정부의 의도는 주택 가격을 출산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들을 반영을 했을 때 절대로 싸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규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는 실제적인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은 줄어들고 있고요. 제가 이따가 또 2부 시간에 말씀드릴 거지만요. 소득은 줄어들고 있고요. 자산 시장은 계속해서 팽창을 해 나가야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파트 시장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소득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른다 그래서 현금을 쥐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추세 속에서 나 혼자 뒤처지는 그런 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종합을 해서 개인적인 내 자산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투자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세미나를 제가 매주 수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제가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저희 회사 대표님이신 차동백 대표님께서 세미나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반드시 사전 전화 예약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매주 수요일에 세미나가 있으니까요. 미리 전화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